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37보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6 꿀뚝효과입니다. 1선 지난 시간에는 연기 이동에 필요한 이론 공부로서 유효유동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연기 이동을 일으키는 대표 원인인 부력과 꿀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력의 개념 아래 박스 속에 글은 제12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복습해 보고 가겠습니다. 부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부력을 글의 뜻대로 풀이를 하면은 뜨는 힘, 뜰부자 힘, 역자 뜨는 힘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주변의 유체에 의해 밀어 올려지는 힘, 이게 물 위에 공이 떠 있다, 이게 부력이 있어 뜬다 이러는데, 이것이 띄우는 힘, 이 유체 물이 띄우는 힘, 물이 밀어 올리는 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잠긴 유체 무게만큼 이게 위로 또 밀어 올리는 부력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뜨는 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성면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직계구부 또는 수직 샤프트에서 내외부 기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내외부 간의 차압이 발생합니다.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하부의 압력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중앙 부근 어느 지점은 압력차가 없어지는, 즉 내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모으면 평면을 형성하는 걸로 상상이 됩니다. 이를 뉴트럴 플레인 중성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중성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직계구부에서 중성면을 보면은, 수직계구부 여기 뜨거운 아궁이 또는 화재실이 있다. 수직계구부에서 보면은 여기가 꿀뚝에서 배출을 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바람은 윗부분으로 나가고 밑에서는 찬 바람이 들어가는데, 가운데는 정지상태, 중성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면을 아래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의 압력은 참 낮아지는데, 중성면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바깥 외부는 급격히 떨어지고 또 급격히 올라가는데, 화재실 내부는 좀 살살 압력이 떨어지고 또 상승하는 정도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압력이, 이 부분이 이제 실내 압, 이 부분이 외부 압,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차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화재 시의 수직계구부의 상황을 보인 것이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흔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겨울철 창문을 열면 찬바람은 아랫부분으로 들어오고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은 윗부분으로 나가게 되는데, 중간쯤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기류의 이동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외부의 압력차가 없는 지점, 즉 내외부 압력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들은 평면 형상으로 상상되어 중성면이라고 부릅니다.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바깥에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밑으로 물이 쫙 밀려 들어오겠죠. 그러면 위에서 공기가 샥 빠져나가겠죠. 근데 중간 부분에는 들어가도 안 하고 나가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그 지점이 있다.
그 점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걸 중성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쉬운 설명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대라는 표현도 쓰는 분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중성면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수직 샤프트에서의 중성면, 수직 샤프트의 대표적인 예가 꿀뚝일 것입니다. 꿀뚝의 내부에 뜨거운 기체로 가득 차 있을 때 꿀뚝 아래에서는 바깥 공기가 흡인이 되고 위 꿀뚝 끝에서는 연기가 분출됩니다. 즉 꿀뚝의 맨 아래 아궁이에는 부압, 음압이라고도 말하지요. 음압이 형성되어 있고 위에는 꿀뚝 끝에는 양압, 플러스압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앙 어디엔가 양압도 아니고 음압도 아닌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외 압력이 같다는 말입니다. 양압도 아니고 음압도 아니면은 동압이죠. 똑같은 압력. 내부 압력이 같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평면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상상되지요. 이 부분을 중성면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을 꿀뚝 효과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꿀뚝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3.1 정의를 한번 해본다고 정리를 해보면은,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수직 샤프트에 있는 공기 또는 연기가 외부 공기와의 밀도 차이에 의해 차압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을 꿀뚝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꿀뚝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부의 기체 온도가 외기보다 높으면 내부 기체는 상승하려 할 것인데, 이를 정상 꿀뚝 효과라고 하고, 반대로 내부 온도가 외기보다 낮으면 내부 기체는 하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역꿀뚝 효과라고 부릅니다. 샤프트의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꿀뚝처럼 연기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중성면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아랫부분 세대들에서는 실내 공기들을 빨아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중성면 윗부분 세대들은 계단실 바람이 들어오는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좀 실내에서 좀 팡팡 돌려서 계단실이 외부보다 시원하다면은 이것이 계단실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서 중성면 윗세대들은 바람이 빨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기가 들어와서 계단실로 나가는 형상을 이루고, 중성면 아래 세대들은 이렇게 바람이 계단실 바람이 들어오는, 여름철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꿀뚝 효과의 해석, 중성면 아래 위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수직 샤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샤프트 내부에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있고, 샤프트 중앙 부근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는 이런 수직으로 선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구멍에서는 기류 이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멍이 한 개만 뚫려 있으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즉 구멍 내외의 압력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P0 하는 요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멍의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갈 때에 압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샤프트 내부의 압력을 먼저 알아봅니다. 샤프트 내부의 압력 PS는
이 구멍 부분의 압력 P0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H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 위입니다. 그래서 H가 커지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지지요.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진다 하는 거는 저기 등산이나 또는 제를 넘는 드라이브를 할 때에 그때에 귀갑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압력이 낮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낮아지는 크기가 로 SG H만큼, H는 요 메타 단위이고 로 S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중력 가속도 이겁니다. 그래서 로 SG는 내부의 기체의 비중량이 되는 것입니다. 로지고 P 이꼴 저거죠. 감마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진다 하는 걸로 샤프트 내부 압력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일식이라고 하고, 내부의 압력들은 요 P0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로 그러니까 외부 공기의 밀도, 중력 가속도는 GH는 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력 가속도. 그렇게 압력이 외부도 낮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은 H9O가 이제 마이너스로 됩니다. 마이너스 1 되면 여기는 아래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 기호로 바뀌죠. H가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걸로 이제 된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간의 차압을 계산한다면은 이 내부압 PS에서 외부압 PO를 빼주면 되죠. 1식 빼기 2식. 그래서 이것을 빼보면은 저기 로 O 마이너스 로 S가 되죠. 요거를 식을 뺀다고 하면은 P0 빼기 P0는 없어지고 로 O가 플러스 기호로 바뀌어서 앞에 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로 S로 되고, GH는 똑같으니까 GH 이렇게 되는데, 로 O는 어떻게 되느냐? T5분의 353, 로는 T분의 353 하는 이제 그 이론이 식이 여기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 S는 TS분의 353 이렇게 되고, G는 9.8 그래 넣어서 H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은 353 곱하기 9.8은 3460이 됩니다. 그래서 PSO는 델타 PSO는 샤프트와 외부 간의 압력 차는 샤프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3460 가로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가로 닫고 H 이렇게 이제 식이 유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위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델타 PSO는 로 마이너스 로S라고 여기서 썼듯이 요것은 델타 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델타 로 GH가 되고, 델타 로 G는 감마니까 델타 감마 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는 감마 H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죠. 굳이 이 3460 하는 것을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더라도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있는 계단실을 수직 샤프트로 본 압력 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수직 샤프트에 구멍이 빵빵빵빵 층마다 구멍이 뚫린 이런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어느 아랫부분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형상, 윗부분은 바람이 나가는 형상, 가운데 어느 지점이 형성되어서 중성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압력을 나타내 보면은 이 아주 경사가 급한 것이 외부의 압력,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실내의 압력, 실내 부분의 압력들, 그리고 제일 경사가 급하게 형성되는 것이 이것이 PS 해서 샤프트의 압력, 계단실의 압력이다. 그래서 요 압력의 사이사이 거리들이, 수평 거리들이 차압이 되는데, 그 차압을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계단실과 외부, 이 외부의 압력이 이 수직으로 쓴 부분이 이제 외부의 압력이고, 요 경사가 조금 좁게 된 것이 이게 이제 각 그 세대별 실내 압력이다. 계단실의 압력은 이렇게 돼서 이게 차압으로 표현해서 외부 대비 이게 계단실이 이렇게 이만큼 높다. 이건 차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단을 기준해서 계단실의 압력이 높다. 계단실의 압력으로 표현된 것이다. 계단실의 압력하면 이게 외기와의 대기와의 차압, 그것이 즉 압력이라고, 계기압이라고 해서 압력이라고 이제 부른다 하는 것도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죠? 다음 연습 문제, 재현공학에 있는 거를 인용해 왔습니다. 예제 1이라고 이걸 붙였는데, 내부 외부 온도가 각각 21도, 마이너스 18도, 높이가 185m 되는 건물에서 중성면이 건물의 중간 높이에 위치한다고 가정해서,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해서 건물 샤프트 최상부에서 외부 사이에 꿀뚝 효과에 의한 압력차가 얼마로 발생되겠는가, 이런 거를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중성면에 위치하는 것은 뒤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중앙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 나누기 2는 92.5m가 중성면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최상부의 샤프트와 외부와의 압력 차이는 해서 3460 T5분의 1 TS분의 1 이제 높이 압력차 차압 92.5를 이렇게 곱하면은 166.5 파스칼이 차압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이 이게 TO냐 TS냐 하는 거는 요 가로 안 전체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기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게 더 작으려면은 더 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1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서 TO 정상 꿀뚝 효과 때 TO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샤프트 최상부가 외부보다 166 파스칼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예제 2입니다. 화재실 온도가 800도씨일 때 중성면에서 1.83m 높이의 부력에 의한 압력차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문이 좀 격우가 상당히 좀 높다 이거죠. 한 3m는 되는 높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중성면이 좀 낮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1.83m 높이, 제일 윗부분 정도죠. 얼마가 될까? 외기 온도 21도씨로 가정해서 풀고, 그 차압을 알면은 또 하연 분출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제가 추가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TS 294K, 그 다음에 실내 온도 TF, 파이어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73K 이렇게 이제 미리 알아놓고,
그래서 이게 델타 P 최고 높은 위치에서 3460 T5분의 1 TS분의 1 해서 1.83m H죠, 그죠? 그래서 15파스칼의 압력차가 발생된다. 근데 15파스칼의 압력차이다. 윗부분이 불난 지역에 이제 방에서 이렇다 할 때 과연 분출 속도는 얼마일까 하는 거가 궁금하지요. 그걸 한번 해본다면은 계산해 본다면은 V 꼴 루터 로분의 2 델타 P 하는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9.5m/s. 되게 빠른 속도죠. 1초에 9.5m가 나가는 속도다. 하염의 속도다. 보통 한 선풍기 바람이 한 3m, 뭐 4배 좀 빠르면 한 5m 정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화염이 분출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이제 깊이를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중성면에 위치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폭 연속 개구부가 있는 샤프트, 일정 폭의 개구부가 쭉 위에 아래서부터 위까지 쫙 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같은 간격으로 창문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앞에서 봤던 그냥 화재실에 수직계 구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얘기로 해석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지금 해석하는 가정은 정상 꿀뚝 효과의 경우에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중성면 아래는 외기가 샤프트로 들어가고 중성면 위는 내기가 실내 공기가 외부로 나오는 이제 모양이 됩니다. 차압은 중성면에서 멀어지는 거리에 비례하여 상승을 합니다. 위 3,4식에서 보면은 PSO는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H 델타 감마 H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H가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은 차압이 이제 올라가는데 정상 꿀뚝 효과 때는 양으로 이제 올라가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게 정상 꿀뚝 효과일 때는 차압이 부압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올라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성면 아래에서 유입되는 질량 유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성면 아래에 이 미소거리 DH를 통하여 흐르는 미소질량 DM이는 이제 M은 CA로 델타 P DH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델타 PSO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델타 감마 H라고 이제 바꿔서 적어 넣었습니다. 델타 감마 하는 거는 이제 숫자지요. 숫자. H도 숫자. 이거는 델타 PSO 하는 거는 뭐다, 그죠? 그래서 샤프트로 유입되는 질량 유량은 킬로그램 퍼 세크 M인 중성면에서 샤프트의 바닥까지, 샤프트에서 바닥까지 H 이꼬르 바닥하는 것은 아까 생각했던 거에서는 보면은 구멍에서 구멍을 H 중성면 구멍 H 이꼴 제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은 MU는 이렇게 위식을 적분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분을 H 이꼴 제로 중성면에서
HNO 이 바닥까지 이거를 적분을 H의 2분의 1승 한 데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MON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CA- 루트 2로 5 델타 감마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상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은 3분의 2 CA-H에 2분의 3승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적분이 되는데, 이 적분 공식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으로 된다는 요 적분 공식을 이제 응용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적분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쉬운 도해법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즉 그림으로 풀이하는 공식을 세우는 법, 이거를 도해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해법 유량은 뭐 유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성면과의 거리의 0.5승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즉 유량은 이 압력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듯이, 압력은 감마 H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H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즉 1m, 2m, 3m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하는 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1의 2분의 1승은 1이죠. 2의 2분의 1승은 1.414이다. 그죠? 3의 2분의 1승은 1.7321 이렇게 되고 4의 2분의 1승은 2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죠. 이거를 이게 자성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이거를 저거를 이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 하단에서 보면은 HN의 하는, 그러니까 결국 최하단이 HN의 거리에 있는 요 단위 길이의 유량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HN을 구해보면은 CA-루트 2로 델타 감마 HNU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게 A-라는 것이 단위 길이, 긴 계구부의 1m 길이에 대한 면적이다. 그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CA-2로 델타 감마 HNO 하는 거를 이제 밑변으로 하고 H를 높이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계산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모양으로 유량이 증가합니다. 적분을 해서 구한다는 것은 요 포물선 안의 면적을 이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물선 안의 면적은 사각형 면적의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기억해 내십시오. 이것이 3분의 2, 나머지 부분이 3분의 1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은 총 질량 유량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내부의 면적은 밀변 MHNU 하는 요거에다가 높이 HN을 곱해서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즉 CA2로 델타 감마 HNU 하는 요거에다가 HNU 3분의 2 곱하면은 요걸 정리하면은 M인 3분의 2 C HNU의 2분의 3승 2로 델타 감마 하는
요 위의 공식과 똑같은 공식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에 접할 때에 위에 이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풀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뭐 더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성면 위에서 유출되는 질량, 유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HN 하는 것이 H-HN으로 바뀌고 로 하는 것이 로 S로 바뀌는 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면의 높이 HN을 이제 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중성면의 높이 가는 HN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우선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죠. 들어가는 질량유량과 나오는 질량유량이 같다. 이거는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부피는 틀리죠. 근데 그 질량은 같다 하는 걸 넣어서, 그래서 위의 식들을 여기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M인과 Mout 하는 거를, M인과 Mout 하는 거를 옮겨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이 앞에가 M인이고 뒤가 Mou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요 3분의 2 같아, CA- 같아, 그 다음에 2가 같아, 이렇게 해서 또 델타 감마가 같다, 이런 거를 소거를 시키고 보면 남는 것이 HN의 3분의 2분의 3승 루터로 5 하는 것만 앞에 남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H-HN의 2분의 3승 요거 남고 로 S가 이제 남죠. 그래서 요거를 3분의 2승을 전부 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승을 하면은 이것이 저기 풀리죠. 가로가 풀리고 루터는 이렇게 3분의 1승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 다시 더 정리를 하면은 HN과 H라는 걸로 HN을 이렇게 모아야죠. 일로 좌편으로 이항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HN 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요 HN H로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는 뒤로 가는 거죠. 그래 보면은 이렇게 H분의 HN은 이것이 아래로 온, 분모로 온 이런 형식으로 정리되고, 그래서 요 로S의 3분의 1승 하는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 버리면 요거 1이 되면서 요거는 1 플러스 로 O 나누기 로S, 로 O 나누기 로S 3분의 1승 요런 모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로는 t분의 353 하는 걸로 이제 대입을 하면은 요 위치가 서로 바뀌는 ts가 앞에 오고 to가 뒤에 오는 거에 3분의 1승 하는 요걸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HN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H는 여기 표현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TS 나누기 TO의 3분의 1 승분의 H다. 이렇게 중성면의 위치가 칠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을 보면은 내외부 온도가 같으면은, 즉 TS, TO가 같으면 이것이 1이 되어서 1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딱 2분의 H가 된다. 중성면은 그래 정중앙이 되고, 내부 온도 TS가 이제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것이 1보다 커지죠. 이게 크다. TS가 크고 TO가 작다 하면 1.1이다. 이렇게 되면은 1을 더하면은 2보다 커지죠. 그래서 2분의 H보다 커진다는 거는 이것이 작아진다, 반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중성면의 HN은 작아져서 그러니까 반 이하가 되어서 이거는 정중앙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내부 온도가 같으면 중성면은 정중앙이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부 온도가 똑같으면 중성면이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내부 압력 차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전체가 중성면이 된다. 그럼 중성면은 없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보고 반대로 외기 온도가 더 높다, 여름철이라면은 이게 외기가 덥고 실내가 더 춥죠, 찹죠. 그래서 이것이 1보다 적어지면은 전체 분모가 뭐 1.9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중성면의 위치가 정중앙보다가 높아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공식 유도의 전제가 정상 꿀뚝 효과일 때 이거를 유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역굴뚝 효과 나는데 그때 중성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소방에서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므로 고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성면의 위에서는 이제 바람이 이제 들어오지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한다 하면은 적분할 때도 H0에서 아까는 HN까지 했는데 지금은 H-HN 꼭대기까지죠. 꼭대기. 아까는 하부하는 HN으로 했었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다른데,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은 M인이 이게 아까와 다르게 HNU가 H-HN으로 바뀌고 같네요. 들어오는 거는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유출되죠. 여름철에는. 그래, 아랫부분으로 유출된다. 이제 샤프트 안이 찼기 때문에. 그럴 때는 HM 아웃이 이게 HNU가 아까는 HNU가 아니고 H-HN이었던 것이 HN으로 바뀌는 것이 여기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성면의 높이를 쫙 M-in 이퀄 M-out으로 놓고 두 개를 이제 같이 놓고 이거를 소거하고 하면서 정리를 쫙 해보면은 결과는 HNU는 1 플러스 TO per TS의 3분의 1승. 아까는 TS가 앞에 있었던 것이 TO가 앞으로 가는 위치를 서로 바꾸는 형상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물론 내부 온도가 같으면 정중앙이 된다. 이게 2가 되니까 1이면 2가 되어서 정중앙이 된다. 그런데 외부 온도 TO가 사실은 역굴뚝 효과 때는 높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보다 커지죠. 그래서 결국은 HNU 중성면의 위치 이것이 정중앙보다가 낮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 7, 8식을 보면은 위의 식들을 보면은 역굴뚝 효과 때도 중성면의 높이는 정중앙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나올 일 없습니다. 그죠? 연습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제 3. 이거는 제형공학에서 인용해 온 문제입니다. 층에는 우설이 일정하고 샤프트의 높이가 30.5m인 건물에 대한 중성면의 위치를 계산하고 샤프트와 외기의 최대
최상단 하단의 압력차 델타 P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풀어보시오. 제가 이거는 주석을 좀 붙였습니다. 이때 샤프트 내부 온도는 22도씨, 외기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이다. 그래서 중성면의 높이 계산하는 공식은 정상 꿀뚝 효과의 공식, HN은 1 플러스 TS 나누기 TO의 3분의 1승분의 H 하는 거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TS는 273 플러스 22 하면 295 되고, 273 마이너스 18을 하면 255가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14.9m가 나온다. 그래서 건물 바닥에서 그 아래 최하단에서 14.9m 부분에 중성면이 위치한다. 이거 14.9는 30.5의 정중앙 15.25보다가 조금 낮다, 그죠? 그렇게 중성면의 위치를 계산하고, 두 번째 이제 차압을 계산한다. 하단, 최하단, 최상단을 한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델타 감마 대신에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하는 이거를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거 두 번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1.84라는 걸 계산해 놓고, 하단부는 1.84에다가 이 하단부 길이 중성면의 높이 14.9를 곱했고, 상단부는 30.5 총높이에 14.9를 빼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최하단에는 27.4파스칼, 최상단에는 28.7파스칼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결은 다음은 상하 두 개의 개구부가 있는 샤프트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